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 우수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정수근과 켤레근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정수근, 켤레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수근이라는 말이 사실 개념적으로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켤레근부터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수근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켤레근 P 플러스 Q 루트 M이 한 개의 근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 그리고 P 플러스 QI가 한 개의 근이면 P 마이너스 QI가 근이다. 요 내용 모르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다 압니다. 야, 한 개가 1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다른 근은 뭐니? 1 마이너스 루트 3이요. 다들 대답을 해. 자,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켤레근이라는 게 나오게 된 배경은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근의 공식이 있었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 게 뭡니까? 이유가. 그 이유는 이 루트 앞에 붙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이야. 그럼 만약에 이 루트가 뭐 루트 4, 뭐 루트 9 이렇게 해서 루트가 베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b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딱딱 떨어져 있는 뭐 2 그리고 뭐 5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근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켤레근에 관한 성질을 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에 루트가 살아남았다라면 한 개가 플러스였으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한 개가 마이너스였으면 나머지는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끌고 온 게 이 켤레근에 관한 성질인 거예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야. 다른 한 근은 뭐겠어요? 1 마이너스 루트 2. 한 개의 근이 1 플러스 i야. i도 루트가 있으니까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죠. 별 내용 아닌 것 같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항상 이런 성질들을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 공식들 같은 거 기억하셔야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조건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모르는 애들 없다고.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 조건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었을 때 이 켤레근에 관한 성질을 사용하려면 개수가 다 유리수로 구성돼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왜요,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자, 잘 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개의 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치? 자,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가 다른 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루트 2라는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1 마이너스라고 간 거잖아. 그런데 이 루트 2가요 여기에서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뭐 a가 2분의 1 잡고요. 이 루트 2가 b가 마이너스 루트 2여가지고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겠어? 아니지.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루트 앞에 붙은 거고 이 루트가 아니라 지금 이 루트 2는 여기서 등장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깔린 거야. 이 켤레근에 관한 성질을 너네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유리수가 나와서 요 A랑 B가 있는 부분에서 루트가 안 나오고 루트는 유일하게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에서 나왔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1은 0 요런 애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켤레근에 관한 성질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허근 나온다. 안 되겠다. 미안해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놔둘게요. 이럴 때 우리가 켤레근에 관한 성질을 사용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왜? 개수가 무리수가 끼어 있잖아. 그럼 이 루트 3은 여기에서 작용이 될 거니까 켤레근에 관한 성질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개수가 실수인이라는 말이 써있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켤레근을 사용해도 되지만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언급이 안 돼 있다라면 켤레근에 관한 내용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허수부가
이 B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생각을 해봐. 우리 문제를 쫙 풀다 보면요. 문제에 써 있습니다. 막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단,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 A, B는 유리수이다. A, B는 실수이다. 이런 말들이 아주 많이 등장이 돼 있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말이 그냥 나온 거야. 그냥 나온 거 아니라는 거야. 실수라는 말, 유리수라는 말이 없다라면 우리가 켤레근에 관한 성질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안 되죠. 찍는 방법이니까 안 되는 건데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뭐랄까 좀 친절해요. 낚시 같은 거를요 안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사실 낚시는 아니야. 정확한 개념으로 들어간 거니까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이 켤레근의 성질을 못 쓰는 형태의 구조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켤레근을 썼을 때 걔가 객관식의 답이 없을 거야. 그래서 뭐야 이상한데?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문제를 출제를 해요. 하지만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요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한테 확실하게 이점을 주고 어드밴티지를 주고 공부를 상대적으로 덜한 친구들을 확실하게 틀리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을 준비할 때는요 요렇게 켤레근 썼을 때 걔가 객관식 정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1학년 친구들 내신 준비하잖아요. 내신 준비하는 분들은요 제발 조건 꼼꼼히 읽으세요. 문제에서 유리수나 실수라는 말이 없다라면 이런 켤레근에 관한 구조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유형은 두 가지요. 루트가 살아남았을 땐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에 루트가 있었을 때 켤레근을 사용하고 싶으면 근에 허근이 나왔을 때 켤레근을 사용하고 싶으면 실수라는 말이 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수가. 안 그러면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켤레근에 관한 내용을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줬지만 사실상 그냥 빠르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개념을 설명을 안 했죠. 정수근과 켤레근인데 정수근에 관한 내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수근에 관한 내용도 빠르게 한번 보자면 결국 이 근의 공식의 형태로 보는 거거든. 근의 공식의 형태로 뭐 정수근, 뭐 유리수까지 포함을 시킬게요. 정수근이 나오려면 누가 없어야 되냐면 얘가 없어져야 돼. A, B, C가 유리수라는 전제하에 유리수근, 정수근이 나오려면 이 루트가 없어져 버려야 되겠죠. 그럼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요 안에 있는 녀석이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볼게.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을요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 D라고 쓸게요. 왜 D라고 써? 우리 얘를 판별식 D라고 불렀었던 거잖아. 그쵸? 요 녀석을 판별식 D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애를 D라고 부를게. 내가 정수근, 유리수근이 나오려면 이 루트가 벗겨져야 되거든. 그럼 이 D라는 식은 어떤 식이 돼야 돼요? 루트가 벗겨지려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야 없어질 거 아니야. 우리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당연히 2차로 나올 거고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배웠어. 뭐였어? 판별식 D였습니다. 판별식 D가 0이 나오면 중근 또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 문제에서 만약에 모두 다 정수인 근이 나와야 된대. 뭐 유리수인 근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안에 있던 판별식이잖아 얘가. 판별식에 뭘 해야 되는 거야? 판별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뭐라고? 판별식의 판별식. 판별식을 연속으로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당연히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겠죠. 뭐 K라든지 B가 예를 들어서 K라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등장이 돼 있을 거고 그때 그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수인근, 유리수인근이 등장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액션은 뭐냐면요. 첫 번째 판별식을 때리세요. 식 전체에 관한. 그 판별식을 다시 한번 판별식을 때리는 거야. 그 녀석이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그 녀석이 0,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만 뭐가 된다? 정수인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판별식을 연달아서 2번 해서 마지막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부분은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 같이 풀 거고요. 같이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07년 9월 학편 22번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아? 수학에서는 절대로 쓸데없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유리수 AB에 대하여 라고 돼 있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래요. 그때 한 근이 뭐라고 돼 있냐면 1 플러스 루트 5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지금 이 문제는요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유리수라는 말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줄게요. 문제 한번 풀어놓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니까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야. 켈레겐의 성질에 의하여. 이거 아무 때나 쓸 수 있어? 아니에요.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두 개의 근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지금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올 거고요. 두 근의 곱은 뭐가 나와요? 두 근의 곱은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2차 방정식 바로 세우는 거야. x제곱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곱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면 괄호 열어주고 여기 최고차항 계수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쓸 필요는 없겠네요.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제곱과 제곱의 합이니까 정답은 20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번외야, 번외. 만약에 유리수라는 말이 없었어. 그때 내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근이 나왔잖아요. 이 1 플러스 루트 5라는 녀석을 여기에 식에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입해서 문제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뭐 한다고요? 대입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대입 자체가 좀 까다롭겠죠. 왜냐면은 루트 5가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A랑 B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인 설명만 하는 거야. 쫙 대입을 했는데 뭐 A라든지 B라든지 문자 두 개가 다 살아남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B는 이라고 해서 A에 관한 식으로 B를 나타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여기에 우리 방금 구한 애 있죠. 요거 그대로 써주신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해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힘들지 않아요? 아,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인 걸 아니까 한 개의 인수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 알고 시작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맞춰서 요것만 채워주시면 다른 한 근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지금은 요걸 원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좀 까다롭게 등장을 했지만 지금 진행하기가 힘들게 나왔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요런 구조로 나왔을 때는 보통 문자가 두 개는 아닐 거예요. 문자가 하나만 나와 있어서 그냥 빠르게 구할 수 있게끔 구조가 나옵니다. 일단 정답은 얼마? 20이 되는 거. 공부할 때 항상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전제 조건의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0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